안녕하십니까. K푸드 전문가 과정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K푸드 전문가 과정을 맡게 된 강사 안희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K푸드 전문가 과정 1강 시작을 해볼 건데요. 우리 K푸드 전문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K푸드 전문가에 대한 설명, 개요, 그리고 소양,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 가지 방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제1강 대주제는요, K푸드 교육의 의의를 주제로 가지고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K푸드 전문가로서 K푸드의 정의를 먼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K푸드의 정의란 무엇일까요? 자, 전통적인 한식의 구성 요소의 유무를 넘어서 한국의 다양한 문화 요소들이 함께 융합되어 탄생한 독특하고 현대적인 한식을 우리 K푸드의 정의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통적인 한식의 구성 요소라는 게 바로 이런 형태, 전통적인 어떤 형태의 그런 색채, 어떤 정해진 양식, 혹은 정해진 조리법, 이런 것들에서 조금 탈피, 그러니까 이제 전형적인 것에서 조금 탈피해서 여러 가지 문화 요소들을 함께 융합시켜낸 그런 현대적인 한식을 우리 K푸드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K푸드의 특징을 한번 함께 알아볼까요? 우리 K푸드의 특징은요, 첫 번째로 단순히 한식이란 의미로 설명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이전 페이지에서 나와 있었는데요. 자, K푸드가 단순히 코리안 푸드일까 하는 의문점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단순히 K푸드라는 게 한식이라는 의미로 설명될 수는 없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 굳이 한식을 굳이 K푸드라고 이렇게 부를 거면 보통 코리안 푸드라고 하거나 프랑스 음식이면 프렌치, 이탈리안 음식이면 이탈리안, 이런 식으로 이제 딱딱 풀네임이 들어가는데, 왜 K라는 말이 앞에 붙으면서 K푸드, K컬처 이런 것들이 붙을까요? 이런 것들은 단순히 한식이라는 의미로 설명되지 않고 K푸드가 가지고 있는 뭔가 특장점들이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통상적으로 보기 힘든 한국만의 독특한 식문화를 포함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요, 우리 찜질방 하면 여러분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어떤 음식이 생각나시죠? 찜질방 하면 우리가 문화적으로 보면은 양머리 같은 게 생각날 수도 있고, 아니면 냉탕에 들어가는 그런 차가운 물의 느낌이 생각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음식이랑 또 결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찜질방 하면은 맥반석 계란, 그리고 차가운 얼음 식혜,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어쨌든 이제 연상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한국만의 독특한 식문화를 포함한다는 뜻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휴게소 하면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휴게소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호두과자, 알감자, 이런 것들이에요. 혹은 이제 추운 겨울에 휴게소를 들르게 되면 저는 우동, 특히 유부 우동을 되게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좀 차이는 있겠지만 각자 좋아하는 것이, 휴게소 하면 떠오르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휴게소가 다른 나라에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휴게소는 한국에서밖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독특한 문화들이 결합이 돼서 한국만의 되게 독특한 문화구나 하고 연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강공원, 당연히 우리 한강공원에서 먹는 라면, 뽀글이 라면이나 아니면 치킨, 치맥 같은 게 생각날 수 있죠. 또 야구장 역시 마찬가지죠. 야구장에서 먹는 맥주와 치킨, 이런 것들이 어떤 장소를 말했을 때, 혹은 어떤 문화를 말했을 때 우리 한국 음식이 함께 떠오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K푸드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통적인 한식과 다양한 문화 요소들이 뒤섞인 복합적인 음식 문화다. 어쨌든 우리 지금 현대적으로 넘어오고 있는 이런 현대적 한식들도 전통적인 음식들에서 조금씩 발전되어 온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한식들이 이런 다양한 문화 요소들과 합쳐져서
복합적인 음식 문화의 특성을 지니고 현대적인 성향을 띠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 음식이라는 개념에 우리 한국 문화, 코리안 푸드 플러스 코리안 컬처가 바로 K푸드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맨 첫 장에서 함께 의문을 나누었던 과연 K푸드가 코리안 푸드인가? 라는 의문에 우리가 이제 대답할 수가 있겠죠. 코리안 푸드에 코리안 컬처까지 더해져야 진정한 K푸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런 K푸드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앞에 이 K라는 용어가 융합됐어요. 자, 이런 K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힘 그리고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익히 아시다시피 우리 K-팝으로부터 한류가 시작됐습니다. 꽤 오래전 일인데요. 지금으로부터. 어쨌든 이런 한류가 K-팝으로 시작되면서 굉장히 많은 파급력을 냈어요. 물론 이런 뭐 아이돌이나 K-아이돌이나 뭐 어떤 일반 한국 발라드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호응을 얻었지만 이게 단순히 음악적인 부분에서만 파급력을 보여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로 이 K라는 의미가 가지는 것은 어떤 연상,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연상화를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딱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브랜드화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뭐 K-팝이든 K-푸드든 어떤 K-드라마, K-컬처 어떤 것이든 이 K라는 것이 앞에 붙으면 이게 한국만의 되게 독특한 문화다. 그리고 독특한 어떤 한국만의 특징을 가지는 문화겠구나 하고 외국인들이 딱 짐작하고 연상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좀 굉장히 중요하고 대단한 거냐면요. 그냥 K라고만 붙어 있어도 우리 그냥 아예 모르는 문화를 대하는 것과 조금 친숙한 문화를 대하는 것은 확실히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외국인들이 우리 문화가 조금 어색하고 처음 봐서 좀 낯설더라도 K가 앞에 붙어 있고 이런 한국의 것이다, 한국의 문화다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좀 장벽이 낮아지고 상대적인 심리적인 벽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K라는 단어 하나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브랜드화가 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에 한국 음식의 효과적인 이미지 메이킹, 연상화가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는 한식의 오랜 도전 과제였던 세계화의 초석이 되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한 2010년대 초반부터 한국에서는 정부 기관, 정부에서 주도한 큰 사업이 있었어요. 이게 국가 주도 사업으로서 한식 세계화를 내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지원도 많이 되었고 그때 기점으로 굉장히 많은 관련 기관이나 부처가 생겨났고 그로부터 당연히 굉장히 많은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다 할 엄청난 외국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K라는 용어가 생겨나면서부터 이 정부와 한식업계 등이 굉장히 염원했던 그런 것들이 모두 이루어졌다. 단시간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브랜드화, 연상화 이런 것들이 나타내는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게 바로 이 K라는 용어가 가진 가능성과 힘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여러분들 K푸드 전문가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일단 사전적인 내용을 좀 보자면요. 전통적, 현대적 한국 음식에 대한 깊은 지식과 기술적 이해도를 모두 갖춘 한식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한국 음식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K푸드 전문가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건 K푸드의 전문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 음식에 대한 전문가가 돼야 되는 게 첫 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건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시시각각 변화하며 발전하는 한국 음식, 이게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K푸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한국 음식이죠. 그래서 전통 음식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타고 굉장히 붐이 되고 되게 세간의 주목을 받는 한국 음식에 대한 지식이나 그런 정보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조리법과 식문화. 그래서 나라마다 주로 쓰는 조리법이나 식문화들이 모두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뭐 특이한 조리법이라던가 특이한 재료들, 그런 아니면 어떤 식으로 먹고 어떤 식으로 즐기고 어떤 상황에서 즐기는 그런 식문화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만의 좀 고유성을 나타낼 수 있는 식문화에 대한 지식도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외국인들을 가르치는 K푸드 전문가로서 이런 세 가지 지식들을 베이스로 탄탄하게 쌓아가야 우리가 가르치는 수업의 내용이나 그런 것들도 질이 훨씬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우리 이런 K푸드 전문가의 소양은 어떤 것들을 지녀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국의 우리 지역적 특색과 그리고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며 다양한 한국 음식의 조리법과 재료, 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우리 K푸드 전문가의 소양입니다. 자, 우리 한국은 굉장히 지역색이 강하죠. 그래서 말 그대로 나라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각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음식의 특징 혹은 뭐 지역마다의 뭐 식문화, 어떤 독특한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갈립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부분이라던가 문화적인 부분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음식도 식문화도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서울 음식과 부산 음식이 정말 다르고 또 제주도 음식 다르고 모든 지역이 다 고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게 우리나라 음식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런 지역적 특색을 굉장히 깊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교육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을 다 적용시켜서 이건 어떤 지역의 음식이다, 어떤 지방의 특색을 가진 음식이다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역사적 배경. 우리 한국은 굉장히 많은 역사,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이어져 온 식문화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흐름과 함께 발전되고 쇠퇴된 그런 음식들, 식문화들을 이해하려면 이 역사적 배경을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문화와 결부된 어떤 역사적 배경을 깊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하고요. 또한 다양한 한국 음식의 조리법, 그리고 재료, 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 말 그대로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음식에 대한 전반적인 스킬, 그리고 지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요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내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우리가 지식을 나눠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말이 술술 나올 정도로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역 음식이라던가 어떤 절기 음식, 한국에는 이제 절기가 굉장히 뚜렷하게 있죠. 절기마다 또 조상님들이 먹었던 음식들이 또 따로 있고요. 뭐 지역마다 즐겼던 음식, 절기마다 즐겼던 음식,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전쟁의 역사, 분단의 역사, 이런 어떤 역사의 흐름을 따라 넘어온 식문화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아두셔야 한다 하고 제가 첫 번째로 강조를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현대적이고 창의적인 한식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해야 한다. 자, 최근은 한식의 프리미엄화를 이끄는 게 예전에는 이제 궁중 음식이었다면 최근에는 파인다이닝의 형태로 프리미엄화가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뭐 라이언이라던가 아니면 뭐 정식당, 모수, 뭐 그냥 예를 들은 거지만 이런 파인다이닝 식당들이 한식을 재해석하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한식을 이끌어 나가고 있죠. 그런 한식 문화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파인다이닝 같은 느낌에서는 어떤 식으로 한식을 해석하는지,
어떤 식으로 우리 한식을 다시 조합하고 바꿔서 선보이는지를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 아, 이런 아이디어들도 있구나. 이렇게 우리 한식과 한식의 재료들을 알릴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함께 배워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현대적이고 창의적인 한식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다양한 취향과 요구에 유연하게 부응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 한식은 정통성이 있고, 전통성과 정통성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K푸드라는 형태를 받아들이는 어떤 확장성이 있을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가치는 어떻게 보면 좀 대립할 수 있는 가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치관을 굉장히 조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음식의 정체성을 완전히 깨버리는 그런 방향으로 넘어가면 아, 이게 과연 한국 음식인가 한 번 더 고민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정체성을 사수하면서 전통성만 지키면서 새로운 한식을 받아들이기 꺼려한다 그러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발전이나 그런 좀 속도, 발전 방향이나 발전 속도에 또 굉장히 좀 악영향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치에서 굉장히 좀 저울질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좀 두 가지를 같이 포용하고 같이 밸런스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우리 함께 배워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우리 K푸드 전문가의 직업적 가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직업적 가치라 하면 우리가 K푸드 전문가로서 활동을 한다면 이 직업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줄 것인가, 어떤 가능성을 줄 것인가 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어떤 가능성과 이런 직업적인 가능성과 가망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문화교육자 및 프로모터로서 우리 K푸드를 세계에 소개하고 그리고 보존하는 데 기여한다. 자, 이 말은요. 우리 문화를 교육하는 하나의 문화교육자가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 식문화도 우리 한식 문화 중에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프로모터는 말 그대로 어떤 이벤트를 기획하고 개최하는 역할을 하는 직업이죠. 그래서 문화교육자 및 프로모터로서 우리 K푸드를 세계에 소개하고 보존하는데, 이 보존은 뭐 전통 문화가 될 수도 있고 새로 생겨난 문화를 온전하게 보존해서 전파하는 역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한식 관련된 이벤트를 기획하거나 개최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까지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스스로에 주는 굉장히 자부심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우리 한식 문화나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도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K푸드 연구 개발 활동을 통해 식품 산업에서의 혁신에 기여할 수 있다. 자, 이 말은요. 우리 K푸드는 전통에 머물러 있지만은 않다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K푸드이기 때문에 당연히 혁신적인 부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 새로운 개념들이 탄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어떤 문화나 이런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조합 같은 것들을 연구하고 개발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 한국의 식품 산업의 혁신에 기여하는 일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신뢰도 있는 한식 조리법을 제공하며 어떤 평론 등을 통해 미디어 산업에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되게 상세한 한식 조리법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한식에 대해서 조금 외국인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참기름 적당히, 참기름 한 바퀴, 이런 식으로 조금 외국인들의 시선에서 봤을 땐 어떤 것이 적당량이지? 한 바퀴면 크게 한 바퀴인가? 작게 한 바퀴인가? 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소하게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느껴질 수가 있지만 외국인들이 느끼는 건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우리만 해도 예를 들어서 외국의 레시피를 봤는데
버터를 적당히 넣으라고 한다 그러면 모두가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확실하고 정확하게 레시피를 맞춰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게 신뢰도 있는 한식 조리법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따라해도 오리지널 한식 맛을 낼 수 있는 어떤 레시피를 여러분들이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평론이라는 건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은 K푸드 전문가가 되실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로서 어떤 음식이나 어떤 새로운 문화 그리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 평론을 하는 겁니다. 평론을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미디어 산업에도 기여를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다음은 K푸드의 교육적 발전 방향이 우리 대주제고요. 그 다음에 K푸드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려고 하는 K푸드 교육이 어떤 궁극적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문화 보존과 전통 전승이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대로 보존하여서 다음 세대에 전승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K푸드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떤 전통적인 식문화를 말하는 거겠죠. 한식 식문화를 말하는 것이고요. 전통 문화의 이해와 계승으로부터 새로운 문화의 창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새로운 거 이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전통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인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그 전통을 기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올바른 조리법을 전파하는 것도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한식 K푸드의 조리법을 올바르게 전파하여서 외국인 학습자가 한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맛있게 조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앞에서도 제가 한번 강조를 했던 내용이죠. 한 꼬집, 한 바퀴, 조금, 약간 이런 표현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한식 세계화를 선도하는 것이 또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있겠죠. 우리 K푸드가 다양한 문화권과 국가에서 일상적으로 소비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양한 문화권과 국가에서 일상적으로 소비된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자, 이 일상적이라는 뜻은요, 어쩌다가 가끔 먹는 우리 한국에서 따지면 에스닉 푸드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똑같은 외국 음식이어도 굉장히 자주 먹는 음식, 예를 들어서 일식, 중식, 양식 이런 것들은 조금씩 세부 카테고리가만 다를 뿐 우리가 정말 일상적인 식사할 때도 충분히 선택지가 되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그 일상적인 것을 넘어간 음식들은요, 가끔 기념일에 한번 특별하게 먹거나 어쩌다가 한번 저런 특이한 음식도 있네 하고 먹어보는 그런 음식들은 사실 일상적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식의 목표, 세계화의 목표는 결국엔 이 일상적인 문화로서 그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에 자리 잡는 것이 바로 한식 세계화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뒤에도 우리 저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자, K푸드 교육, 한식 세계화의 진정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세계화라는 게 단순히 우리 음식을 세상에 판매하자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적인 역량이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이 말은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 음식 좋아요, 우리 음식 드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브랜드의 이미지 있죠. 우리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거대한 브랜드의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좋아지면, 그러니까 이 문화적 역량이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음식을 그대로 홍보하고 드셔보세요 이게 다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그런 문화적 역량을 끌어올려야 전체적으로 우리 세계화가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다음은 우리의 전통 문화를
세계인이 즐기는 우수한 문화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세계화는요, 말 그대로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강제로 이거를 해봐라, 어떤 문화를 즐겨봐라 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세계화가 아니라 우리 전통 문화를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우수한 문화로 재탄생시키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K푸드의 의미라고도 볼 수 있겠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K푸드는 전통적인 것을 기반으로 현대적인 것을 만들어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전통 문화를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우수한 문화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밑에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우리 음식 외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음식 외교가 뭘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 들어본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문화 외교라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문화 외교란 국제 관계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문화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외교라는 게 어쨌든 국제 관계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그 국제 관계를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문화가 사용된다는 겁니다. 풀어서 얘기를 하면. 그래서 문화가 하나의 자원이자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외교라는 게 우리 자국의 이익을 어떤 방식으로든 더 올리는 그런 외교 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 그 기술, 외교의 방법이나 외교의 기술에 우리 문화가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식의 가치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첫 번째로 질문 드렸던 이 음식 외교라는 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문화 외교 중에 한식의 가치에 주목하라 라는 말과 같은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한식으로서 우리 브랜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음식으로서, 우리 음식으로서 외교를 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이죠. 자, 다음은 우리 K푸드 교육과 한식 세계화의 올바른 방향성은 어떤 것인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K푸드가 세계 속에서 더 보편화되기 위해서는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요리 교육이 제도적으로 시스템화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요리를 배우는, 그러니까 우리 한식을 배우는 외국인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K푸드, 그리고 한식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지만 어떤 외국인들을 위한 특화된 조리 교육기관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미국 CIA, 그리고 이탈리아에는 알마라는 교육기관이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에는 꼬르동블루가 있죠. 심지어 한국에도 분교가 있습니다. 또 일본 치지조리학교. 자, 이렇게 요리로 좀 유명하다 싶은 나라에는 모두 자국의 음식을 배울 수 있는 국제 교육기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한국인 분들도 굉장히 많이 가시는 학교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조리 교육기관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한식도 제도적으로 시스템화하여서 우리 한식도 세계 속에서 좀 더 보편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자, 제대로 된 한국 음식을 영어로 가르칠 수 있는 이런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우리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부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파급력적인 부분이나 우리 한식이 세계 속으로 뻗어나는 과정에서 조금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 나라 음식을 정말 배워보고 싶고 전문적으로 교육기관에서 배워보고 싶은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내가 언어적으로나 그런 부분에서 좀 한계를 많이 느낀다 그러면 애초에 접근 자체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또 복잡한 조리 과정의 단순화가 필요하고요. 재료의 현지화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우리 한식하면 떠오르는 식문화의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 한식 레시피에 자율적인 변주도 허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지어보면요. 한식하면 외국인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복잡한 요리, 너무 재료도 복잡하고 조리 방법도 어려워 라는 인식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단순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식문화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
한식 세계화의 올바른 방향성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뒤에 있는 거는 현지화. 현지화는 말 그대로 어떤 나라에서 우리 음식이 일상적으로 자리 잡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그 일상적으로 자리 잡으려면요, 우리가 이게 이렇게 안 하면 한식이 아니야 라고 한다 그러면 입맛에 안 맞는 순간 바로 포기하게 돼버릴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어느 정도 레시피의 변주를 허용하게 되면 외국인들도 내 입맛에 맞춰서 조금 바꾸고 재료도 조금 바꿀 수 있고 현지 상황에 맞춰서요. 자, 그런 것들을 조금 허용을 한다 그러면 약간 다르지만 이거는 한식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음식이야 라고 하고 누군가에게 선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시도를 우리가 문화적으로 조금 허용을 해주는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학습 정리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K푸드의 개념, K푸드는 어떤 것이고 K푸드의 가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함께 알아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K푸드 전문가의 개념, 우리가 K푸드 전문가로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K푸드 전문가란 무엇인지 이런 것들,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런 K푸드의 궁극적인 교육적 발전 방향은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